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21년 3월에 봤던 CCL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7월쯤에 간략한 합격 수기글을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는데요. 그 이후에 자주 물어봐 주시는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CCL은 호주 영주권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립기술이민 189 비자와 주정부 수폰 190 비자를 준비할 때 추가 점수 5점을 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주의할 점은 CCL 시험을 통과를 하더라도 호주에서 통역사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티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고 잘 준비를 하시면 시험 합격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 점수였고요. 일단 CCL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다이얼로그가 있고 각각의 다이얼로그는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원어민과 한국 원어민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번갈아 가면서 영어 한 번, 한국어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영어는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한국어로 나온 거는 영어로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CCL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인포메이션은 꼭 시험 전에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부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나티 합격글을 보면 두 개의 다이얼로그 중에서 한 개는 꼭 빈출 다이얼로그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두 개의 다이얼로그 다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아찔한데요. 처음에 다이얼로그 시츄에이션을 설명을 해줄 때 빈출 문제가 아니길래 두 번째 다이얼로그는 100% 빈출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다이얼로그 시츄에이션을 설명을 할 때 듣도 보도 못한 약간 주제가 나와서 끝까지 정신줄을 잡고 겨우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빈출 문제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통역을 따로 준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자료들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Firefly 74개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시드니 CC의 유튜브 채널, 시드니 CC에서 목 테스트를 1회를 주고 받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자료는 제니님의 오디오 파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니님의 오디오 파일이 있어서 제가 정말 실습을 하면서 이 CCL을 준비를 했었는데 3주라는 시간 안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네이버 제이슨 카페에서 합격자들의 공부 방법을 요약했습니다. 네이버 제이슨 카페에서 합격 후기를 쭉 다 보면서 정리를 해보고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74개의 기출문제를 공부를 꼼꼼히 했다. 두 번째, 기출문제 단어나 표현들을 반복한 사람들은 합격 점수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빈출 문제에서 1개 이상은 받았고 가끔 소방 안전훈련과 같은 엉뚱한 지문이 나오기도 한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시험을 보던 간에 계획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빈출 문제 74개를 위에 표에 만들고 밑에 부분에 날짜를 쓴 표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공부했던 양을 제가 스스로 트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공부 전략 세우기.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 시험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큰 상위 목표는 74개의 빈출 문제를 완벽히 외우되 다른 이상한 지문이 나와도 응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웬만하면 비슷한 주제에서 나온다고 후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4개의 다이얼로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과 그 약간 느낌을 최대한 외우고 익히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저는 스킴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나 청크들 그리고 해석하기 애매한 한국어 문장들을 3가지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문을 보시면 저는 하늘색을 잘 모르는 단어를 표시할 때 사용을 했고요. 회색으로 표시한 거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어이지만 한국어로 해석하기 애매한 것들,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제가 좀 와닿지 않은 바로바로 통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문들을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정폭력을 했을 때 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라고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이렇게 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와 호주와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호주의 세금과 복지제도입니다. 호주와 한국의 제도가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기에는 약간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네이버나 한국의 법률 전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대한 매끄럽게 통역을 하려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를 잘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분들이 이렇게 호주에서 쓰이는 단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또 제 단어장에 다시 정리를 하고 계속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칭. 저는 호칭이 정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문마다 많이 다르기는 했지만 보통 법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나 귀하를 많이 사용을 하였고 정말 헷갈리는 경우에는 매직 단어인 선생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주 등장하는 구문이나 전문 용어를 따로 표시하기. 지금까지 74개의 지문을 한 번 정도, 2번 정도 훑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각각의 분야마다 자주 나오는 전문 용어와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구문입니다. I understand that you like to.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문이 나올 때마다 난 너가 뭐뭐 할 거라고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 용어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AVO, 접근 금지 명령, 또 Interim Apprehended Violence Order, 임시체포 폭행 명령, 그 다음에 Final Apprehended Violence Order, 최종 체포 폭행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구문이나 전문 용어들이 있는 지문들을 제니님이 공유해주신 오디오 파일을 틀어놓고 머릿속에서 영어를 들었을 때 한국말로 떠올리고 한국어를 들으면 영어로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문이 조금 익숙해지면 다시 오디오 파일을 틀어놓지만 쉐도잉을 할 때처럼 입으로 바로 내뱉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AVO를 들으면 1초 안에 제 입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내뱉을 수 있을 때까지요. 이런 식으로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74개의 지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900불짜리 시험인데 다이얼로그 2개가 끝이거든요. 시험을 보면 사실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문장을 딱 들었을 때 필기를 한 다음에 리코딩이 시작이 되면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영어 아니면 전문 용어, 법률 용어, 세금에 관한 단어들을 내가 듣자마자 바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시험 일주일 전에 서머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바로바로 영어나 한국어로 내뱉을 수 없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습을 하러 가는 통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무한 반복했습니다. 특히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까지도 안 외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지문의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바로바로 통역이 안 되어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것,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목 테스트와 융통성을 기르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불안감이 진짜 많은 타입이라서 900불짜리 시험을 보기 전에 막 테스트를 봤습니다. 시드니 CCL에서 막 테스트에서 받은 점수는 실제 시험보다는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연습하실 경우에는 시드니 CCL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곳에 올라와 있는 영상의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지문보다는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한 번 까놓는다고 하면 시드니 CCL 영상에서는 3번 정도 꼬아놔서 더 어렵게 느꼈다고 하면 답이 되실까요? 이 단계를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 구문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순발력을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문을 시험에서 받았지만 A Family Reunion Visa와 A Skilled Independent Visa를 듣고 한국말로 해석을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잘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거나 정말 모르겠는 경우는 두 번째, 영어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문장에 이제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통역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 보시면 독립기술 이민자와 그리고 가족상봉비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지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게 됩니다. 들을 때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준비를 해놓지 않으시면 시험을 보실 때 정말 당황을 하면서 시험에 말리게 되므로 꼭 시험 전에 3번 정도는 먹 테스트처럼 혼자서 동영상을 찍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Good morning, Mrs. O. I'm glad to finally meet you. I'm a senior real estate agent, William. How can I help you today? 안녕하세요, 오 사모님. 드디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고위직 윌리엄입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말했던 거를 다시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머뭇거리는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최대한 매끄럽게 잘 하고 넘어가는지, 호칭 문제를 잘 해결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 주의사항, 날짜와 함께 구체적인 공부량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혼자서 하니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편집이 끝나는 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학하시는 분들,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응원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